지금 접근하기에는 서울권 제재가 안전마진이 적고 전망 보고 들어가야 할 정도인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 재개발 어떻게 보세요? 포지션별로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진입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이제 조정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투자자 비중이 높은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은 이럴 때 좀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입장에서 또 그 와중에 이제 대장구역은 그래도 좀 방어를 하는데 대장구역이 아닌 데는 좀 많이 흔들리는 데가 있어요. 실거주 관점이라면 내 권역 내에서 그런 데가 있고 내가 자금이 있다면 무주택자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진입해도 굉장히 좋은 내 집을 마련하면서 새 집이 되는 내 집을 이제 마련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된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물론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무주택자는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1주택자 입장에서도 뭐 지금 사는 데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계속 살면은 뭐 계속 어쩔 수는 없지만 신축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또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권역 내에서 또 재개발이 있다면 갈아타기로 입주권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대체주택 특례 그 관리처분 이후에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물론 자금을 좀 동원을 해야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집에서 나와서 월세 사고 전세금을 다시 넣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면 1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그 특례를 활용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주택자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도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좀 활성화되고 있는 이제 초기구역, 썩빌 이런 거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냥 이제 기존에 정상적으로 좀 많이 진행된 또 재개발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초기 구역에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초기 구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당선인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 주거정비 지수도 폐지가 됐고 지방선거에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 지역 개발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활성화되면서 다 질석일 텐데 제 생각에는 다주택자가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로 바로 묶어버리고 공공재개발은 다 현금 청산시켜버리고 그 구멍을 또 뚫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도 제 생각에는 좀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치고 이제 들어왔다가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점점 이제 벌어지거든요. 투자금 갭이 3억, 4억 뭐 크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가 나중에 물렸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 초기에 샀던 그 매물들의 등기부등본이 거의 비슷해요. 2007년도에 샀었던 사람들이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17년도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법인으로 해서 뭐 짧게 치고 나올 자신 있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초기 구역들이 이 중에서 어느 것들은 정말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뭐 입주까지 갈 거고 또 어느 것들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뭐 몇 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장이 오면 흐지부지 되면서 해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어느 거는 또 하락장이 왔는데 뭐 꾸역꾸역 버텨서 조합은 유지된 채로 또 그냥 가는 데도 있을 거고 세 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 장 초기에 봤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꾸역꾸역 유지되는데 프리미엄도 거의 없고 근데 그런 거를 또 잡을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면 지금 막 씨앗을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초기가 막 되면서. 이 중에서 일부는 살아남아서 다음 장에 우리가 이제 얘를 보고 투자를 할 거니까 이번 장에 이제 복귀를 잘 해놓으면서 공부를 해놓고 다음 장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초기 구역 투자를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현금 흐름을 가져가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썩빌 투자라고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1년 전인가 2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할 때는 엄청 했죠. 저는 하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고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가만히 저 블로그에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이제 글을 썼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가 계속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같아서 나도 이 초기구역이라고 하는 썩빌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그림 그려놓고 막 그런 데에 후발로 들어가기는 죽어도 싫더라고요. 저는 사람 붐비는 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준을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몇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가 부합하는 데를 조형할 때 가서 이제 미리 사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상품 빌라가 썩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도는 눈으로 봤을 때 대충 봐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테마가 생길 수도 없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 네. 두 번째 조건이 주변에서 성공 사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 지역에서 옆에 봤는데 옆에 구역이 재개발돼서 올라가 막 도색하고 있어.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도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저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자만으로 얘가 움직이진 않아요. 현지인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성공 사례를 옆에서 볼 수 있으면 좀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옆에 성공 사례를 볼 수 있는 지역,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썩빌 투자는 톡방에 같이 얘기하는 타우마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인데, 썩빌 투자는 초기 재개발 투자가 아니다. 얘는 빌라 갭 투자다. 초기 테마를 가진,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려면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전세 수요가 아예 없는 데 가서 갭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세 수요가 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 지역은 괜찮은데 상품만 빌라만 썩어 있거나, 또는 옆에 이주 수요가 막 발생해서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지역. 그러니까 전세가가 좀 받쳐주는 지역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3가지가 겹치는 데를 찾고, 플러스 이제 결정적으로 주변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일반 분양을 하면서 좀 관심이 이쪽에 집중되거든요. 집중되면 옆에 이 초기 구역까지 덩달아서 관심을 좀 받아요. 투자 수요도 오고, 일반 분양이 떨어진 실수요도 나도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나? 그러면서 초기 구역을 또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겹치는 데를 이제 미리 좀 지도를 보면서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투자를 작년에 많이 했죠. 남이 그러는 데는 싫더라고요. 1주택자인데 매도 후에 재개발 투자로 가려고 합니다. 재개발 갈아타기는 무조건 가용자금 안에 가장 상급지로 가는 게 나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상급지 또는 지역마다 되게 유명한 구역이 있어요. 아, 여기 다 아는 구역. 무조건 여기부터 찾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유명한 구역이 유명하지만 실속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했던 숫자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상급지든 하급지든. 뭐 실수요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투자로 본다면 너무 네임밸류에 흔들리지 말고, 상급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니 여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역에 되게 유명한 구역인데 아까 얘기했던 인기가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가서 수익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숫자가 하는 얘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주권 판단 여부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재개발에서.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하십니까? 근데 입주권의 판단이 엄청 복잡해서 얘가 재개발 투자하는데 허들이 될 수도 있어요. 막 뭐를 샀더니 물딱지고 뭐 현금 청산 다니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거를 다 외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례마다 다르고 시도마다 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는 면적 기준이 있잖아요. 90제곱 이상 돼야지 입주권을 주는데, 전주 가면 면적 기준 없거든요. 땅 0.1평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머릿속에 외워서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대략적인 이제 월계만 좀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토지는 면적 기준이 있다, 뭐 다세대 쪼개기는 날짜 기준이 있다, 그 정도 아는 상태에서 실제로 매물을 접하게 되면 그 매물 기준으로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고시처럼 다 외워서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계속 외워도. 그래서 그런 매물이 생기면 얘는 뭐 전환 다세대네. 그러면 그에 관한 이제 기준을 찾아보고, 조합도 크로스 체크해야 되고, 구청에도 크로스 체크해야 되고, 입주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그거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구청에서도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 없다고 했는데 부동산원의 관리 처분에 가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조합에서 좀 구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합에 소송을 걸면 보류지를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중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를 다 정리를 해서 달달 외우고 고시 보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이제 흐름만 알고 있고 실제로 매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